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군이 전남개발공사와 추진하려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 이한철 대표가 6월 말까지만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은 2달뿐인데 목포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완도군 보길도에서 운영 중인 지하수 저류댐이 인근 보길저수지의 저수율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큰 뒷불이 도요대가 목포 갯벌에서 M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호주에서 부착한 표식도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무안군이 전남개발공사와 추진하려던 대형 프로젝트가 돌연 보류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전남개발공사가 무안군과 함께 추진하려던 1,600억 원대 K푸드 프로젝트 사업 업무 협약에 대한 도지사 보고를 그제 오후 들어갔는데 보류 결정이 났다는 통보를 갑자기 받았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연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AI 첨단 농업 용역이 나온 뒤 무안군의 K푸드 프로젝트와 함께 검토하란 김영록 지사의 지시가 있었을 뿐 군공항 이전 문제와 연계된 결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완도군 보길도에서 운영 중인 지하수 저류댐이 인근 보길저수지의 저수율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초 완도 보길도의 3일간 내린 비로 보길저수지의 저수량은 18.2%까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에서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하수 저류댐을 섬 지역 5곳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연말까지 중장기 이행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회사인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시내버스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운영 시한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으면서 목포시에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회사 이한철 대표가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모친의 임종을 지키고 오느라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을 다소 지체한 이 대표는 자신의 이 같은 입장을 다시 번복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스회사 운영 기한도 6월 말로 못 박았습니다. 118억의 2배인 236억의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저는 안 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확고합니다. 이 대표는 갑작스런 사업 포기 배경으로 모친의 뜻과 임금 체납 등으로 쌓여온 사법 리스크를 들었습니다. 경영 포기에 따른 임금과 가스비 등 부채 310억 원은 개인 재산을 처분해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목포시에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차고지와 차량 등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하고 그것은 협의토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대표는 시내버스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목포시의회의 과도한 버스 노선 개입이라며 목포시의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가 누가 하든 간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러려면 목포 시의회가 없어져야 됩니다. 노선권 처분과 관련해 이 대표는 목포시와 협의를 하겠지만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고 최대한 양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이한철 대표가 6월 말까지만 목포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목포시의 남은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여 동안 목포 버스 운행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목포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노선권과 근로자 고용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보니 버스 운행이 또 멈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목포시와 이한철 대표의 협상 가운데 핵심은 노선권. 목포시는 이한철 대표가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23개 시내버스 노선권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선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목포시도 이한철 대표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 노선권 반납과 매입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태원역하고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주실 것인가 한다고 하면은 그래야 저희도 준비가. 현재 목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버스 관련 용역은 모두 3가지입니다. 노선 개편은 4월 말, 준공영제 용역은 6월 말, 그리고 공영제 용역은 당초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공영제 용역을 6월 말까지 나오도록 일정을 앞당긴 뒤 3가지 용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포 시내버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00여 명에 달하는 목포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 등의 고용 형태 문제도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예산 마련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7월 이후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반드시 없도록 하겠다는 목포시. 최악의 경우 관광버스 100여 대를 임차해 임시버스를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도 버스가 넘치지 않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관광버스 빌려고 지금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였지만 목포시는 이달 초 이한철 대표로부터 버스회사 운영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벌써 2주가 흘렀지만 목포시는 아직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의 미래 모습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고 투명성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는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상업용 40층, 주거용 30층으로 제한했던 것을 풀고 도심 경관에 맞도록 창의적 건축물과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도시 기본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에 획일화된 높이관리 원칙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 경관을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고층 건물에 대한 정확한 심의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과 교통평가,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의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했는데 안건 부결은 0건이며 회의록은 발언 요지로 가공돼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안건의 40%가 재자문과 재심의를 거쳐 통과되는 등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건은 통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등을 놓고 봤을 때 위원회가 광주시의 요구나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안건들도 무조건 다 통과시켜 주거나 아니면 세대수나 용적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적 이익들을 보전해 줬던 경우들이 많아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의회가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기간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목적은 무엇보다 이 의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더 얻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조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시민단체 위원 1명을 제외하고 위원들이 전부 바뀌었다면서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로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 건축자재 회사가 고속도로 인근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흙을 퍼나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흙을 퍼낸 자리엔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채워 넣었는데요. 불법 개발된 사면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까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순천 완주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약 2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가 갉아먹은 듯 크게 패여 있고 주변은 회색빛의 토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몇 년 전 사진과 비교해보니 원래 부지 모습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2년여 전부터 중장비가 들어와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임야가 조그만 거 있었는데 그 흙을 파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청 관계자한테다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내가 보다시피. 그러더니 그 뒤에
답변을 해줄 줄 알았더니 답변이 없고 결국 지난해 11월에서야 토지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흙을 퍼나른 건축자재 업체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업체 측은 원상복구를 한다며 기존 흙인 마사토 대신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토양을 덮은 회색 토사를 들여다보니 엔진오일 용기는 물론 식료품 포장지까지 각종 생활 폐기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폐기물이 1% 섞인 순환 토사라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만 흙을 파봐도 생활 폐기물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내린 비로 불법 개발한 사면이 붕괴돼 민가 주변을 덮치기도 한 상황. 인근 주민들은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썩은 물이 많이 내려와요. 무섭고 언제 덮칠까 싶어서 겁도 나고 비 온다는 것도 겁나고 요즘에 겁이나 많이 나요. 그런 것 때문에.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업체 측이 흙을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업체 측에 1억 원의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또 업체 측에 순환토 반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워낙 장거리를 이동하며 지구 최고의 여행자로 불리는 큰 뒷부리 도요떼가 목포 갯벌에서 포착됐습니다. 호주에서 부착한 표식도 확인됐는데 6,700km를 넘어 날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무리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아름다운 군무를 선보입니다. 알래스카를 떠나 태평양을 횡단하는 국제적 보호종 큰 뒷부리 도요입니다. 목포 갯벌을 찾은 큰 뒷부리 도요 60여 마리가 M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굴 껍데기 위를 거닐며 먹이를 찾는 큰 뒷부리 도요 다리 한쪽에 가락지처럼 생긴 청록색 표식이 보입니다. 철새들의 이동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별로 지정된 표식을 사용하는데 오른쪽 다리 위의 청록은 호주 퀸즐랜드의 표식입니다. 40cm 남짓한 작은 몸으로 호주에서 목포까지 날아왔다는 뜻입니다. These godwits coming here to Korea on a non-stop flight that takes 7 days from Australia or New Zealand. They stay here for 6 weeks roundabout and then they move on another non-stop flight. 큰 뒷부리 도요는 알래스카와 호주 사이를 오가며 일평생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중간 기착지로서 서남해안 갯벌을 찾습니다. 호주 표식을 단 큰 뒷부리 도요가 목포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본호에는 그 큰 뒷부리 도요의 모든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오면 이 큰 뒷부리 도요가 어디서 언제 달았는지 그리고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규명이 될 것 같고요. 표식이 부착된 큰 뒷부리 도요가 발견되면서 변화하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는 물론 기착지 갯벌 등에 대한 보호 방안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신안군 흑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섬 육성 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자산어보 흑산도라는 사업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자산어보 테마마을 조성과 파시 관광 자원화, 클린에이스 흑산, 고래와 쉬어가는 섬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 실현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과 우주항공산업벨트 조성 등 각종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상생발전 협약식을 개최하고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을 비롯한 남해안 개발과 우주항공 등 5개 분야에 총 12개 협력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국내 유일 1등급 원형 경주장인 국제자동차 경주장이 매주 특색 있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간 260일 이상 운영됩니다.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는 올해 6월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을 비롯해 10월 전남 GT 등 국내외 24차례의 모터스포츠 대회가 열리며 키즈 드라이빙 체험장 등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세대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4월 1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며 외국인에게도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남군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목포시가 202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해안 관광도시 부문에서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최고 권위의 브랜드 시상 행사로 목포시는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와 전방위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안군이 문화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신안문화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안문화재단은 최근 창립총회를 갖고 재단 명칭을 재단법인 예술섬을 채택했으며 올해 상반기 서류 등록한 뒤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음 안심버스는 정신건강 검진과 심리 지원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치유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재난 현장이나 기업체, 정신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운영합니다. 경남 고성에서 열린 제40회 회장배 전국 카누 경기 대회에서 전남 카누팀들이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남도청팀을 비롯한 목포해양대, 전남체육고 등 전남 카누팀들이 일반부와 학생부 경기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5개 등 메달 16개를 획득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 사업에 전라남도가 선정되면서 영광군의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가 들어섭니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는 영광군 염산면 일원에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건립되며 참조기 종자 생산장과 스마트 양식장, 청년 창업 양식학교 등의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수사건 수산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산실무 현장 교육을 추진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완도 수산고 등 도내 3개 학교를 대상으로 미래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김표본 제작, 연어 종자 생산 등 실험과 현장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둔 3학년을 위한 수산 분야 진로 교육과정도 신설됐습니다. 신안군 임자도에서 열린 천사섬 튤립 축제에 8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는 형형색색의 튤립과 홍매화가 어울려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남해안은 오후까지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아침엔 지금 짙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양호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이맘때 기온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영암은 내일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안 아침엔 지금 서늘하지만 낮에는 한평이 24도, 무안은 23도로 온화해지겠습니다. 남해안 낮 동안 해남이 22도, 강진은 21도로 포근하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의 흐린 가운데 남해 서부 해상으로 가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48분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의 고민을 덜어주는, 색깔별로 갖고 싶은, 없었던 약속까지 만들고 싶은, 좋은 옷 당신의 생각으로 만들다. 굿웨어 탑10.
관절엔 관첼. 분명히 아는 맛인데 더 맛있어. 10가지 과채와 육수로 매콤 새콤하게 끊기지 않고 쫄깃하게 먹어봐. 아는 맛보다 맛있으니까 더미식 비빔면.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엄마는 아무거나 주지 않는다. 아이는 주는 대로 먹지 않는다. 그런 우리가 통했다. 미니막스로. 아이를 위한 영양부터 입맛, 정서까지 연구한 아이 전문 건강기능식품. 시작. 새로운 차원의 라이프. 르브레이커 코나 일렉트릭. J-Park, 젤로파크. 물 없이 맛있게 한마디로 젤로 판타스틱한 상태. 컨디션 스틱. 컨디션. 바디 프렌드를 하며 근육통을 완화하고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도 치료하고 전신 마사지부터 허리 디스크 치료까지 오늘도 편하게 허리 업.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 장애인 카리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